안녕하세요. 2021년 4월 4일 일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입니다. 오늘 64강 할 차례고요. 제가 매일 강의 시작하면서 여기 우리 지분경매 교재에 있는 앞장에 있는 이 두 가지 기둥,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니까요. 이 소송 그리고 협상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요. 내용증명 1, 2의 발송,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요. 협상의 5개의 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투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입찰에 응하고 또 해결 프로세스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오늘 64강을 할 차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 보시고요. 저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늘은 64강 239페이지입니다. 여기 지난주는 이 위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239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가장 먼저 내용 증명을 타 공유자에게 발생하는 것부터 해결 프로세스의 가장 출발점입니다. 이 내용 증명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보내고 타 공유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때는 두 번째까지 보내시고요. 두 번, 세 번까지 보내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입니다. 한 번 보내는 거는 조금 협의를 위해서 너무 작은 이렇게 작게 보내는 내용 증명의 횟수고요. 두 번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에 걸친 내용 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게 되면요. 여기서 또 지분 경매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잘 해결이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분 경매 낙찰받은 것도 후회하고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실전반에 오시는데요. 정확하게 이 해결 프로세스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풀어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지분 경매는요. 손해를 보지 않고 또 내가 투자한 투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것도 수익으로 연결해서 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분 경매는 작은 자금으로요. 큰 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 경매에서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에 대부분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하기 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들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소송과 협상 이 두 가지가 아주 두 기둥이 지분 경매의 아주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송에 관련돼서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우리 실전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제 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받고 누구든지 초심자도 어렵지 않게 지분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러한 메일을 제가 캡처해서 교재에 올려놨는데, 교수님, 제가 작년에 지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매로 낙찰받은 물건인데 가르쳐 주신 대로 가처분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두 번에 걸쳐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가처분과 공유분할 소송을 해보려 합니다. 조언과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홍길동 올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메일에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실전반에서는 이러한 해결 프로세스와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러한 컨설팅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입찰을 통해서 감정가 3,943만원짜리를 약 1,972만원 절반 가격에 낙찰받았는데 내용 증명을 가장 먼저 보내고요. 연락처를 일단 타 공유자에게 알려주면서 지분 해소에 관련된 문제를 서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이런 연락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지분경매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 실전반에서요, 해결했던 문제 중에 하나, 이런 물건 중에 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우리 실전반 제자분입니다. 교수님, 지분경매로 2019 타경 모욕 사건 번호는 좀 공개하기가 이 제자분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웠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상태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실제 제 카톡에 보내온 내용입니다.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 9월 초에 넣었는데 10월 28일에야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법원에서 이 재판 진행하는 게 좀 더딥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재판을 진행해야 돼요. 지금 형식적 경매라든가 이러한 공유물 분할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신청 사건은 괜찮은데요.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이 본안 소송은 조금 늦습니다. 보통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늦어지니까요. 이걸 감안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9월 초에 넣었는데 10월 28일, 그러니까 2달이 돼서야 상대에게 송달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상대방 측이 연락이 와서 얼마를 원하느냐, 감정가 4,400짜리를 2,19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우리가 실전반에서 보통 물건을 이렇게 낙찰받아 가지고 진행을 할 때 대부분이 50% 이하에서 작게는 25%부터요 50% 이하 50%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부동산 경매에서 이 정도의 낙찰가율이 나오는 이러한 물건들이 드뭅니다.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데요. 이 지분경매, 일반적인 지분경매 물건 말고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같은 연립주택 같은 원룸, 이러한 지분 물건 말고 지분 경매 중에 지분경매 안에서도 특수 물건으로 분류된 물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낙찰을 받아 가지고요. 굉장히 심플한 프로세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경매 물건 중에서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물건들을 선택하는 요령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낙찰에 임해 가지고 이런 수익이 50% 이상 날 수 있는 이러한 물건들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 아주 주안점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물건들이 해결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감정가 생각해보고 감정가를 얘기했더니 내가 받을 가격은 감정가다. 나는 낙찰을 2,190만 원에 받았지만 이 감정가가 시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에 나는 팔겠다라는 얘기를 타 공유자한테 얘기했더니 생각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합니다. 전화한 사람은 지분권자 상대방은 아니고요. 관련자인 듯한데 가족은 아닌 듯합니다. 사실 지분권자 상대방이 타 공유자가 베트남 여성입니다. 내 남편이랑 별거 중인데 제가 산 주택에 시아버님이 사셔서 제 지분을 꼭 사야 한다고 하네요.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물건은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잘 얻어가지고요. 해결된 이러한 물건입니다.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전반에서 제가 다 이 내용을 공개했고 어떻게 프로세스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수익을 얻었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해결 방법들을 물건을 처음부터 이 낙찰받기 위한 물건을 검토하고 임장하는 과정,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받아서 또 타공유자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이러한 과정,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내지는 공유물 분할 소송에 임하거나 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라든가 또 가압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서 결국은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는 이러한 그 방법이 바로 지분경매를 하나부터 A부터 Z까지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그 프로세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공매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보신 것 같죠? 매각에 관련된 거고, 이러한 물건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에는 내용 증명에는 간단한 지분 해소 문제를 논의하자는 이러한 내용하고요. 내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보냈는데도 묵묵부답이고, 두 번째까지 보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 해결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바로 연락이 올 때는 아주 행운인 거죠.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게 되면은 이 답이 없으므로 이후에는 모든 법적 책임에 대해서 당신에게, 상대방인 타 공유자에게 있음을 고지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은 상대가 전혀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협상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이제 바로 전자소송을 통한 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 241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잠깐 내용을 보시면요. 지분 토지 해소에 관련된 수신인, 받을 수신인 1, 2, 3, 4 4명이 있을 때는 4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1, 2, 3, 4 이 번호를 매겨 가지고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름은 쓰셔야죠. 수신인 뭐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련돼서 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내가 받은 지분에 관련해서 총 이런 내용을 써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발신인은 상기 부동산 물건번호 공매에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한 소유자입니다. 지분 해소하고자 하오니 서슴없이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며 귀덕의 무궁한 발전을 행운을 기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서요.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보낸 겁니다. 1, 2, 3, 4하고 발신이 있고요. 이 지분 해소하고자 5월 22일 날 첫 번째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드렸으나 소식이 없어 재통지 드립니다. 어려우신 상황인지 알고 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조속한 시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이 없으면 부득이 법에 호소할, 이제 두 번째니까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조정으로 이끄는 이러한 것들이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물건을 우리가 낙찰에 임해야 될지, 임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낙찰받아서 또 이러한 그 투자에 임할지에 관련된 가장 첫 번째 이 스텝이 임장입니다. 결국은 임장을 통해 가지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물건, 내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물건을 초이스해 가지고 임장을 통해서 이런 그 법적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진행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요. 처분금지 가처분, 과거에는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에 실제 신청서를 올려놨는데 전자소송 제3장에 있죠. 우리가 전자소송, 부동산 가처분에 관련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를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처음에 전자소송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조금 제가 전자소송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거부 반응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전자소송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신청 취지, 가처분에 관련돼서는요, 청구 취지, 청구 이유가 아니라 신청 취지, 신청 이유입니다. 본인이 낙찰받은 물건 상황에 맞게 진짜 신청서의 내용을 잘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내 사정에 맞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시면요, 내 사정에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사정에 맞게 수정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지분이 18분의 2, 굉장히 적죠. 정말 새우가 고래를 이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분에서는 아주 작은 지분으로 상대방의 모든 지분, 나머지 18분의 16 지분을 흔들게 되는 이러한 그 지분 투자법입니다. 낙찰받은 후에 몇 차례 내용 증명을
있지만은 상대방이 묵묵부답인 경우 답답한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의치 마시고요. 바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 도달이 되게 됩니다. 또 도달이 돼 가지고 진행했을 때 상대방이 또 협상의 의미에서요, 매매또라든가 서로 간에 내 지분을 사든지 상대방의 지분을 내가 사오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요. 상대방이 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자신을 지분에 가등기, 가압류, 또 가처분, 근저당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올라오게 되면요, 승소를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처분 인용에 관한 가처분을 인용해 달라는 내용 2013마 396호 이 판례를 인용해 가지고 가동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말씀드리는요, 이 판례 꼭 여러분들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쓸 때 이러한 판례를 그 안에다가 신청 이후에 써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정 권리로 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 내용이죠. 그리고 적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극은 인용했다. 이것을 수용했다. 인용이 이제 수용입니다. 이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밴드의 지분경매 밴드인데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 소송 협상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검색해서 실명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4월 20일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이 4월 죄송합니다. 이게 개인투자조합이고요. 죄송합니다. 지분경매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 날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지분경매에 관련된 1일 특강이 있는데요. 이 등록비가 5만원입니다.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이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교대역 1번 출구나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강의실에서 1일 특강으로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들을 수 없는 이 노하우 중에 노하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초이스해서 입찰에 임하는지, 또 이 법적인 해결 프로세스, 또 이러한 지분경매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실전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같이 한눈에 알 수 있게 1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매주 수요일 날, 금주에는 4월 7일이 재보선 선거라 우리가 휴무입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또 실전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실전반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수강 날짜가 이렇게 개강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또 종강이 정해진 게 아니라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교육비는요 400만 원이고 온라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 교육장소는 교대역 13번 출구 1번 출구에서 가까운 이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런 실전반과 여러분들이 또 1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잘 문의해 보시고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내일 월요일입니다. 일주일을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하고 65강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